전 세계적으로 가뭄이나 폭우,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원인으로 온실가스인 탄소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이우균 교수와 함께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인데요. 기후변화의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는 자연적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네. 특히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산업 및 수송활동이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또는 상업에서의 에너지 사용도 하나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과도한 산림 파괴, 또 과도한 토지 이용 변화도 탄소 흡수원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각 나라들은 어떤 대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30% 내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국제적인 선도적 역할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중국이 탄소 배출 상한제를 오늘 도입했고요. 그리고 미국 역시도 수송 발전소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30%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인 탄소 배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30%의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산업 또는 생활 부문뿐만 아니라 토지 관리를 통한 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 면에서도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토지 이용 측면에서 탄소 흡수에 관한 것들, 산림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토지는 그 피복 또는 이용 형태에 따라 탄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배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산림과 토지는 가장 큰 탄소 흡수원인데 이것이 파괴가 되면 흡수원 기능이 급격하게 감소되게 네. 됩니다. 네네. 즉 지나친 산림 전용과 전용된 곳의 잘못된 관리 등은 토지 이용 측면에서 흡수는 줄이고 배출은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산업 부문에서의 배출원이 되는 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열대림이나 북한에서는 심각한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피복 측면에서는 흡수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탄소 문제 연구에 있어서 좀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토지 피복 및 이용 변화에 따른 탄소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위 탄소 순환 모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육지 내에서는 대기, 토양, 식생 간의 순환 모형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역시 대기, 육지, 그리고 해양 간의 순환 모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탄소 모니터링 시설과 함께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나 탄소 배출 순위에 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정한 시설과 함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탄소 모니터링 연구가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 환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기후 변화는 사실 세계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우리나라 연구 기반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예, 각국은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 대한 통계를 일정한 형식으로 국제기구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보고의 수준 및 신뢰성이 각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는 그 수준을 단계별로 만들어 놓고 점차 우수한 수준으로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경제 규모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수준의 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높은 수준의 신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인 탄소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소 순환 모형에서는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지구 모형이 있고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모형이 있는데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지구 모형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 면적이 좁기 때문에 전지구 모형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의 지역 모형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아직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의 한국형 모형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 지구적 모형을 연결을 시킨 다음에 우리의 그 우수한 탄소 모니터링 또는 통계 체계를 국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형 모델이 개발되는 게 급선무겠군요. 예,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 탄소 배출량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30%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산업 부문의 감축은 물론 또는 민간 부문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산업 부문에서 감축은 산업 활동 위축, 비용 종대 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또 효율성 제고 없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은 산업 활동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효율성 증대는 단기적으로는 고비용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총량제, 탄소 거래 배출 제도 등을 통해서 산업 부문의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 부문에서는 아직도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의 감축이 결국 산업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과 탄소 저감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사실 탄소 배출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도 좀 생활 속에서 좀 에너지도 절약하고 의식적으로도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학부 이우근 교수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